답이 넘쳐나는 시대.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물어야 할지는 잊어버린 시대. 이 양날의 칼과 같거든. 손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 글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최근 AI 기업들은 인문학 전공자를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아만다 아스케를, 구글 딥마인드는 헨리 셰벨린을 영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인문학 강연은 사람으로 붐비고 관련 도서는 수년째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습니다. AI 시대에 인문학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와 함께 사회를 나설 대학생들, 그들의 캠퍼스에서도 과연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대학교에서도 통찰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AI라든지 아니면 그런 공과대학 쪽 학문이 너무 우선시 되다 보니 기회가 적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전공 학점 채우기도 힘들어가지고 남는 학점이 많이 없습니다. 취업과 학점, 그리고 시대의 우선순위,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과 인문학의 거리는 멀어져 있었습니다. 지표 또한 같은 풍경을 보여줍니다. 지난 8년 사이 전국 대학에서 사라진 인문계학과는 148개, 인문계 입학 정원은 약 21%, 5명 중 1명꼴로 줄어들었습니다. 강의실의 빈 책상만큼이나 캠퍼스에서 인문학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더 많이 찾고 대학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학문. 인문학은 과연 어떤 학문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인문학 자체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자기 객관화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 그리고 자기를 객관화하기 위해 1인칭 관점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문학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현대 문명이 직면한 문제를 인문학의 시선에서 다루는 곳을 찾았습니다. 바로 타오마 제인 재단. 특히 젊은 세대에게 스스로 고민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데 집중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할 때 AI는 논리적 사고라든지 추론적 사고라든지 막 이런 것들은 탁월하지만은 비판적 사고력은 없어. AI 자신이 그냥 답을 할 뿐이지 그 답이 정당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검토할 능력은 없는 거거든. 이런 판단을 내리는 능력, 그거는 AI는 못하거든. 인간에게만 고유한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존재하지?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AI는 전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문학은 기술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법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사뭇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들 인문학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 공과대학교 기술이 중요하고 또 눈에 보이는 게 기술이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요새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인문학 조금 경시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저런 새로운 도구를 잘 이렇게 유용하게 써야 된다. 그런 논리에서 이제 인문학이 강조되고 있고 그렇거든. 그런데 사실상 이제 그리 대에 마땅하다는 주장들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실제로 뭔가 이런 인문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막 대접받으면서 취업도 잘 되고 그리 되느냐 했을 때는 아직 그게 안 돼 있어. 우리 사회가 너무 기술 효용성 위주 상업주의로 치달아가니까 유용하냐 아니냐 하는 그 기준에서만 막 기업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을 뽑고 막 그리 한 거거든. 인문학을 매우 지루하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아니면 쓸모없거나 아니면 정보의 어떤 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인문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한 부류가 있고요. 인문학이 취업에 안 된다? 뭐 직장 구하기 어렵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부모님들도 그렇고 굳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사회가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만 그 부름이 정말 현실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한 시대. 취업 시장에서 문장은 숫자에 밀리고 생각은 기술에 밀려납니다. 오히려 그렇게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누구나 클릭 한 번에 글을 만들어내는 시대에서 여전히 사람의 향이 나는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모두가 똑같은 도구를 사용한다면 결국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차이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하나 계획했습니다. 실험의 참가자는 2명. 한 사람은 책을 거의 읽지 않는 학생, 또 다른 한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하고 글쓰기를 자주 하는 학생입니다. 책은 대학교 와서는 많이 읽지 못한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2권 정도는 읽는데 많이 읽을 때는 5권까지도 읽어서 30권은 읽지 않나 싶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AI가 같은 주제로 미리 써낸 하나의 글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과제는 단 하나. 그 글을 바탕으로 자신의 글을 다시 써내는 것. 조건은 모두 같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AI, 그리고 같은 초고. 참가자들은 실험 중에도 AI를 계속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장을 수정해 나가는지도 함께 지켜봤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두 참가자에게 AI 글의 첫인상을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잘 썼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만 하는 것 같고 그냥 정말 딱 정석적인 글을 썼다라고 생각해서 생각보다 너무 논리 정연하게 쓴 느낌이 들어서 뭘 고쳐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먼저 AI가 쓴 초고를 살펴봤습니다. AI가 써낸 글은 폭력은 기본적으로 잘못됐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는 흐름으로 전개됐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정의를 위해 시작된 폭력이 결국 학살로 이어진 사례로 식민지배 저항운동은 억압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폭력의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은 이 초고를 어떻게 수정했을까요? 일본 실험자는 비교적 짧은 요청만 반복했습니다. 내용을 보강해줘, 사례를 추가해줘와 같은 단순한 수정 지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이번 실험자는 AI의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AI와 토론하듯 반박하고 재질문하며 끊임없이 논리를 검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의 글은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 실험자의 글은 예시만 추가됐을 뿐 글의 구조와 논리 전개는 AI 초고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번 실험자의 글은 서론 일부만 초고와 비슷할 뿐 본론으로 갈수록 자신의 관점과 논리가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실제로 어느 정도였을까요? 우리는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교수자에게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AI가 쓴 초고는 뭐 추상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사실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이 글에는 있습니다. 여기 밑줄 친 것처럼 예를 들어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목표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공포 정치와 대량 처형으로 이어졌다. 이 문장이 사실은 얼핏 보면 맞죠.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글을 써버리면 사실은 프랑스 혁명 자체는 기본 생존권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건 정당한 정의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을 끝나고 난 이후에 독재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독재자가 한 그거는 폭력을 위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어떤 프랑스 혁명을 일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단순화한 오류입니다. 즉 뭐냐면 논거를 제대로 못 잡아내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학생이 그래서 그래도 장점은 뭐냐? AI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한 거를 이 학생은 예시에서 3.1 운동의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잘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원래의 그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즉 뭐냐면 비판적 사고가 그렇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의를 위한 폭력이 정당화하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폭력은 정의를 위한 폭력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폭력은 역시 그 자체로 가치롭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사고를 자기가 확장해서 한 거고 그 결과를 이 글에 담아내고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많은 책을 읽고 그러한 사유들을 진행을 한 결과가 그래서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질문 자체도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증을 하는데도 훨씬 더 내용이 논증 자체가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실험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단순한 글쓰기 능력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AI가 정교해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사고가 옅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AI 시대에 우리는 어떤 능력을 길러야 할까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왜 그런 주장이 일어났는가, 거의 정당한 주장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돼. 문제 제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이게 정말 사태를 제대로 반영하는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 판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정보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일. 또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그게 정말 옳은 건지 또 틀린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비판적 사고다 이렇게 부릅니다. 진짜와 가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답 너머에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 사실 그 능력은 인문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에게 가르쳐온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량을 깨우는 시작은 생각보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수업을 듣지 않아도 충분히 책이나 또는 자기가 원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냥 일단 책 한 권 먼저 읽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그냥 자기에 대한 어떤 탐색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죠. 고민, 삶에 대한 고민. 내 생각 아닌 것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잖아요. 사회의 생각, 부모님의 생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털어내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고 털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인문학, 문사철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의 힘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빠른 답이 언제나 좋은 답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을 더 빨리 찾아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 아는 힘, 그리고 수많은 답에서 나만의 주관을 길러내는 일입니다. 질문하는 법은 기술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역동적인 사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잠시 속도를 줄이고 책 한 권을 펼쳐보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